예, 기초과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초과정에는 지금 책이 58쪽입니다. 58쪽.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지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은 이제 지지, 충, 지금 형이란 게 있는데 그 형충파에 보통 이제 이 형사례라 해서 이거는 이제 조조 형틀에 묶인다라는 또 그다음에 뭐 관제구술 뭐 이런 좋지 않은 아주 이제 충형이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관계에 있는 좋지 않은 그 형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따로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건 분량이 조금 더 되니까 이제 뭐 충은 지지의 충은 이제 그 책에 나오지 충은 충이란 것은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지지의 이 12개 글자들은 우리 이제 이 먼저 충 이전에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생지와 그죠? 왕지와 고지로 구분이 돼요. 세 가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생지란 것은 역마에 해당되는 각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에 초입에 있는 글자들을 생지라 합니다. 생지. 그건 역마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네 개 글자들은. 그리고 또 각 계절의 중앙에 있는 글자들은 겨울에는 자, 봄에는 묘, 토끼, 여름에는 말, 오, 가을에는 닭, 유. 요 네 개 글자들은 아주 기운이 강하다 해서 이 도화라 합니다. 도화. 왕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계절의 끝에 있는 글자들 진, 미, 술, 축은 창고로서 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화계라고 표시를 하죠. 화계. 고지에 창고에 집어넣는다라는 것과 화계 화려한 것을 덮는다라는 것까지 같은 맥락으로 보고 그리고 어쨌든 지지의 12개들은 각각이 우리 삼합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의 생지와 왕지와 고지가 만나서 합을 이룬다. 그죠? 하여튼 얘네들 충도 생지의 충과 왕지의 충과 고지의 충들이 각각 다릅니다. 생은 생끼리 충하고 왕은 왕끼리 충하고 고지는 고지끼리 충하거든요. 그래 이제 다른데 그래서 충이라 하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나 이 지금 지지의 합형충파의 이런 것들은 전부 현실적인 사건 사고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충이라 하면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노 이제 이런 얘기죠. 충이란 것이 그 명예 8글자의 밑에 지지에 그 네 칸 중에 충이 있다라면 아니면 뭐 천간에도 충이 있을 수 있겠죠. 있다라면 그 명주는 성격이 조급성을 띠게 되고 성격적으로 그다음에 좀 저돌적이고 좀 혁명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충이 되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충돌을 하다 이거예요. 충돌하다. 서로 글자가 어떤 글자가 만나면 반대편에 있는 글자들끼리 충이거든요. 반대편에 있는 글자들끼리 아주 이제 반대편에 있는 글자들끼리 서로가 충을 하게 되는데 충이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충으로 이제 나눠서 보는데 생지의 충은 역마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생지의 글자들이. 그래서 충을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생지들이 충이 있으면 이동하겠구나. 이제 이런 거죠. 또 변화하거나 이동해서 재충전하고 이제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왕지는 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아주 기운들이 아주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글자들이라서 아주 기운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 안 해요. 딱 끊어집니다. 단절, 이별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충돌하면 파괴되고 왕지들은 상실하고 이별하고 이제 이런 걸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고지 창고 화계에 있는 고지들은 진술충미 고지들은 저끼리 충돌을 하면은 이 창고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또 오행적으로 토거든요. 토에 땅 속에 묻혀 있는 것들 이제 이래 보셔도 되죠. 토들이 충돌을 하면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토 밖에 있는 것들은 다시 들어가고 묻어지고 그다음에
또 지지 있는 것들은 다시 바뀐다, 변화한다. 그러니까 토들의 충은 변화하거나 재충전하거나 이런 걸, 재가동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또 이걸 이제 표현하자면 채워져 있는 것은 비워지고 없는 것을 다시 채운다라는 얘기인데, 있는 것은 없어지고 다시 새로 재충전한다, 변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충이라는 것은 지지의 충들은 그렇게 환경에 바뀌어진다. 그러면 충이 어떤 글자들끼리 만나면 충이냐는 거죠. 충은 상황은, 충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 충은 반대편에 있는 글자들과의 만남이다 이거죠. 자, 책에 있습니다. 자라는 글자는, 자라는 글자의 정반대쪽은 자오죠. 오. 정오. 그죠? 이 자정. 그리고 완전 반대편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죠. 글자끼리 만난다. 그럼 자라는 글자와 오라는 글자가 만나면, 또는 자라는 글자와 오라는 글자가 운에서, 행운에서 오든지 해서 만나면 그걸 바로 이제 충의 관계다. 그죠? 충의 관계. 야들은 도화의 충이니까 어떻다? 하던 것의 단절. 그죠? 또는 뭐 그 인연의 이별. 이제 이런 걸 이제 예측한다라는 거고. 축이라는 글자는 세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축은 또 반대 것은 미죠. 미토. 겨울 끝자락 또는 여름 끝자락. 그래서 충미충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요거는 이제 봄의 첫자락, 입춘이 있는 달, 봄의 첫자락과, 요거는 이제 이 태어나서 시작함이잖아요. 시작함. 끝자는 가을에 초입에 있는 입추가 있는 신. 그래서 인신이 만나면 충하고, 요거는 뭡니까? 역마잖아.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잖아요. 인나는 사나 각 계절 초입에 있는 글자다. 그래서 가들이 충하면 인과 신이 만나면 이동한다라는 거죠. 이동, 뭐 이사 이동 이런 걸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묘는 또다시 묘유 도화의 충이 되고, 또 진은 봄의 끝자락이니까 가을의 끝자락이니 진술이 충하고, 야들이 만나면 충한다는 거죠. 또 사라는 글자는 겨울에 초입에, 요거는 여름에 초입에 있는 거고, 그죠? 이 파가 있는 달이고, 요거는 이제 겨울에 이 동이 있는 달이라. 그래서 여기서 반대편에 있는 것들끼리 글자가 만나면 충을 한다. 그래서 원래는 갑진의 진이라는 글자가 왔지 않습니까? 갑진의 진이라는 글자가 왔는데, 그러면 충하는 것은 술이죠. 네 개, 지지의 네 개 중에 술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바로 올해는 충됐다. 그래, 양의 토잖아, 토. 오행적으로 토거든요. 그래서 양의 토, 태산과 같은 큰 산의 토의 충돌 이거거든요. 지진이라는 거죠, 지진. 그래서 많은 술이 있는 사람들은 올해는 많은 변화를 아마 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요 관계는 충의 관계다. 그죠? 충의 관계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글자들끼리 이런 늘 써먹거든요. 한 해마다. 내년에는 또 4년이 오잖아요. 내년에 을사라는 글자가 오니까, 그럼 사와 내년에 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해 충하거든요. 그럼 여기 해라는 글자가 내년에 돼지띠는 돼지띠의 기본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연에 있으니까, 내 가장 근본적인 거. 좀 살고 있는 집, 혹시 이사? 뭐 이렇게도 이제 예측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해월에 태어났어. 그죠? 10월, 이제 11월, 12월, 1월 양력이니까, 그죠? 그 내가 이 11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해라는 글자에 해당되잖아. 그럼 내년에 이제 사라는 글자가 오니까 을사년에 사해 충. 그럼 월에 있으니까 직장의 이동.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런 이제 이동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죠? 그런 걸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죠? 그 밑에 이제 원진살이라고 해놨습니다. 원진살. 이건 이제 저는 원진기문이라고 해놨습니다. 원진기문. 요 원진살은, 원진은 원진살의 원자를 성낼 진자로 쓰고, 그다음에 이 원자는 이 두 가지로 쓰는 사람, 근원 원자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성낼 원자입니까? 이렇게 이 마음심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성낼 맞네. 이 원자를 쓰는데 그래요 원진이라고 하는데 그래 원진살이라 하면 서로 우리 사람들끼리 이제 육신적으로 관계에 있어 보면 원진살은 이 원진의 글자들을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을 보면은 서로 하나 합을 해요. 합을 하거든. 그러니까 겉으로는 요 충을 살짝 벗어난 상태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충한다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충을 살짝 벗어납니다. 벗어나면 자라는 글자는 자미원진에 쓰여요. 충을 딱 벗어났잖아. 그죠? 축은 미원진이잖아요. 원진이 이 충미 충이었잖아. 근데 충에서 살짝 벗어난 거. 축도 충미 충인데 살짝 벗어난 거. 이게 원진이에요. 그래 정통적인 충은 아니지. 그러나 이 거의 충을 살짝 벗어난 아주 심한 상태를 벗어난 상태다. 그래서 이 제식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면 밉고 그죠? 또 안 보면 밑에 그 지장간의 합에 의해서 끌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에다가 이제 대개 이래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에서 월이나 시나 요래 이제 만약에 원진이라면 충이라면 도화가 충이라면 그대로 깨지는 거죠. 깨지고 충이라면 사실 위험하죠. 요 자리가 충 맞으면 그죠? 근데 원진이라면 원진도 뭐 유튜브에 있는데 보면은 뭐 이 자리가 불안해서 깨진다. 뭐 그럼 이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원진은 이혼은 안 해요. 하면 후회하고. 왜냐하면 끌림이 있거든. 합에 의해서 끌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혼 안 한다. 원진은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끌립니다. 누가 한 사람이 이혼하자 하더라도 하나가 이제 안 하는 거죠. 그 끌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진이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원진과 귀문은 거의 같습니다. 귀문이라는 것은 이 귀신 기자에서 귀신의 물을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촉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귀신 들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촉이 있으면서 어느 한 분야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뭐 식신과 비슷하게 그런 분야에는 굉장히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귀문살이. 근데 그게 이제 뭐가면 원진귀문이라 하거든요. 원진귀문이라 하는데 지금 요거는 자미 원진, 추고 원진, 요거 다 원진귀문이에요. 요 묘시는 원진귀문, 진해 원진귀문, 사술이 원진귀문인데 자미는 원진이고 자유가 귀문이에요. 그 다음에 인유가 원진인데 인미가 귀문이다. 요 두 개가 미유가 바뀐 거예요. 바뀌면 다 원진 귀문이라 한다. 그래서 귀문사는 이제 그런 것을 귀문사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지? 파살, 파살을 파는 그냥 깨진다라는 거, 깨딱을 파짜서 깨진다라는 거, 깨진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 3살 터울을 말한다. 4살 터울은 우리가 합이라고 했잖아요. 합이라고 하는데 3살 터울을 말한다 이랬는데, 요 그림을 잠깐 보면, 네모 요 그림을 보면, 4살 터울은 자. 요거부터 인부터 한번 볼게요. 이는 항상 제가 먼저 목은 항상 출발선이잖아요. 출발선. 가장 먼저 출발한다. 그래서 저는 인부터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는 요거 양의 목이잖아요. 여기는 목인데 요거는 양의 목이고 요거는 음의 목이죠. 그런데 양은 3살 터울이 양은 역행한다. 뒤로 3살 터울이면은 범띠가 3살 조금 먼저 태어나서 3살 많은 거는 하나, 둘, 셋, 인해. 그죠? 인과 해가 그러면 파는 인이란 글자는
인과 해가 만나면 파살이 되고, 그죠? 책에 그렇게 돼 있죠. 이거. 그 다음에 묘는 앞으로 가야 돼. 음이니까. 음에 해당되는 글자니까. 앞으로 하나, 둘, 셋. 묘는 오와 파가 되고, 묘는 오화와 파가 되고, 이런 얘기예요. 또 그다음 지는 양이니까, 그죠? 지는 양이니까 뒤로 가야 되겠죠. 지는 뒤로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지는 축. 지는 축이란 글자와 파가 되고, 그다음에 산은 또 여러분 산은 하나, 둘, 셋 뒤로 사라는 글자는 요거 양의 글자인데 원래는 뒤로 가야 되죠. 뒤로 가면 하나, 둘, 셋 인입니다. 인사형살, 인사형살, 파살, 그죠? 같이 책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이제 다 고래 만나는 글자들이 파살이라 한다라는 거죠. 요 뒤로 가면 이제 파살, 요건 앞으로 가도 하나, 둘, 셋 인신, 인사신, 사신의 파살, 형살,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래 가든 저래 가든 보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인이라는 글자에서 묘에서도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보면 여하튼 이 글자들이 앞뒤로 뭐 음양 갈 것 없이 여하튼 앞뒤로 세 살 터울에다 보거든요. 그 옛날에 그 당사주 쪽으로 보면 그런 세 살, 그래서 결론은 세 살 터울은 그렇게 좋지 않다. 파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봐봐. 만약에 인해가 뭐였습니까? 지금 파살을 했잖아. 우리 합을 할 때는 인해 합이거든. 인해 합목이라 했잖아요. 근데 합도 되고 파도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합도 되고 파도 된다. 그러면 선합 후파. 이 본질 것은 이제 늦게 온다. 그죠? 그럼 선합 후파는 처음에는 끌림이 있어서 좋아졌다가 결국은 깨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해살. 이건 우리가 많이 지금 하는 거 형이란 것은 아직 안 했지만은 충, 뭐 원진 이런 건 우리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예측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해살은 요거는 해코지 한다라는 거예요. 해코지. 서로 글자가 만나면 그 관계가 만나면 해코지 된다 이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건 인이란 글자는 한번 볼게요. 인이란 글자는 사라는 글자. 요거는 손 모양입니다. 지금 손가락. 손열에 있는 모양이에요. 손열에. 자축, 손, 요 위치 아시잖아요. 요건 반지 낀 손가락. 반지 낀 손가락 뿌리에 자가 있죠. 거기서부터 엄지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마디마다 그죠? 12가지 딱 맞습니다. 여기까지 딱 돌아오는 게. 요건 가장 작은 손가락, 요거는 장지고, 요거는 인주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외울 때는 뿌리에 있는, 손가락 뿌리에 있는 글자와 그 끝에, 손가락 끝에 있는 글자 길이가 요게 만난 게 해살이다 이거예요. 해살이라 한다. 그 이는 한번 볼게요. 이는 두 번째 손가락 이는 그 위에 있는 사 자리가 인사 해살인 거죠. 또 실질적으로 또 인사형에도 들어갑니다. 해살도 되고 형살도 되고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축은 축오 원진도 되고 해살도 되고, 잠이 원진도 되고 해살도 되고 계속 중복된 거죠. 이 중복된 거는 어떻다? 쓰임이 있다. 어떻게? 해에 쓰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해, 돼지를 상징하는 해는 그 위에 있는 신, 원숭이. 그죠? 글자와 만나면 해살의 관계가 된다. 그죠? 그 다음 요거 두 개는 또 남은 야들 두 개. 요거는 저것끼리 해살이라 한다. 그런데 요건 야들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 방위합의 반합이에요. 그래서 방위합의 반합이거든. 그래 방위합의 반합이라면 어떻습니까?
가족적인 합이잖아. 형제적인 그런 합이잖아요. 그래서 잘 맞거든. 잘 맞는데 또 해살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해살이기도 하다. 가족적인 합, 어떤 그 친구적인 그런 어떤 방향성이 잘 맞는 그런 합이긴 하지만, 그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이 서로 해코지 하는 그런 관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술도 마찬가지죠. 유술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방향성, 한 방향성을 가진 방위 합이긴 하지만, 그죠? 또 때로는 해코지하기도 한다. 그런 관계에 있다. 이거 외우기가 쉽죠. 해살 외우기 쉽죠. 또 육합은 뭐였습니까? 육합 기억해볼까? 지난주에 했는데 육합은 자축합 했죠. 인해합 했죠. 묘술합 했죠. 진유합 했죠. 사해합 했죠. 오미합 했죠. 그래 이 손에 가로는 그저 불에 있는 거고 가로는 합이었습니다. 가로는 옆으로 전부 이 합이에요. 인해합,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그다음에 진은 유합, 그 반대편에 있는 거 그죠? 또 산은 반대편에 있는 이 신의 합. 그래 합이고 형이고 축이고 해고 뭐 전부 다 막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같이 두 개, 세 개 엮이는 것도 있고. 그럼 두 개, 세 개 그대로 다 읽어봐야 돼요. 그럼 두 개, 세 개 그대로 다 적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일단은 이제 암기를 해야 되니까 암기할 때 보면, 그 요거는 합은 가로로 이렇게 이제 만나는 글자들끼리 끝에 있는 글자들끼리 합이 됐고, 그죠? 이렇게 지는 유와 합이 됐고 이렇게 합이 되지 않습니까? 밑으로 지손가락 뿌리와 끝까지 있는 글자들끼리 만나면 해살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신살들은 많습니다. 우리 전부 다 충살, 살, 기문원진살, 그다음에 파살, 해살, 살이라고 하거든요. 살이라는 것은 죽일 살자로 쓰는데 살이라는 것은 좋지 않게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살들이 또 많아. 요거 말고 대표적인 말고 그 신살은 이래 귀신 신자를 썼는데 정신적인 문제다. 이 신살이라는 것은 저는 정확히 세어본 바는 없습니다.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수백 개가 된다 하더라고. 그 한 300여 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여기서 이제 살자를 갖다 붙였다. 그죠? 그래 잡다 뭐 12신살에 보면 벌써 12개가 있고 또 뭐 삼재살, 그죠? 대장군살 뭐 많이 알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타 신살에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좀 쓰여지는 거는 제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책에 일단 학문적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고 해서 제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일어난다? 합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났죠. 청강과 지지도 그죠? 그다음에 형이란 것을 있습니다. 형태를 묶인 건 형태를 묶인 요거는 따로 나중에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대표적으로 형충, 기문원진, 그죠? 파해 대표적으로 이제 일어난 게 그 정도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내년에는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진이란 이 갑진년이었잖아요. 그래 이제 진이란 지지의 글자가 왔으니까 야가 여러 가지 이제 이 다른 글자보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진이란 글자가 왔으니까 일단 진술이 충을 했고, 그죠? 술에 벌써 충 맞았고, 진술이. 또 진 뭡니까? 진은 진유 합에서 합도 했죠. 진유, 유가 있는 사람은 합의했고 진년이 왔어. 진이란 글자가 옴으로 인해서 진유합 왔고, 진술은 충했고, 그죠? 또 진묘 또 반합이면서 묘가 있는 사람은 묘 토끼띠는 반합이면서 어떻다? 해살도 되고. 그래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또 내년에 사라는 거, 사라는 글자가 오잖아요. 사라는 글자가 오면서 또, 자, 보겠습니다. 자, 사라는 글자가 와. 그럼 일단은 충은 해가 충이죠. 해가 있는 사람, 해가
지지 4개 중에 글자에 있는 사람. 돼지띠는 띠에서 벌써 걸렸죠. 아까 이야기했는 자 충으로 걸리고, 그 다음에 사는 지지 6합은 뭐 때문에 신에 있는 사람은 사신 6합 또는 뭡니까? 사신합 또는 형이거든. 사신합형, 그죠? 이렇게 걸리고, 또 술이 있는 사람은 술이 있는 사람은 원진귀문에 걸리고,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죠. 개띠는 원진귀문에 걸리고, 또 여기 또 있는 인사, 또 인은 사가 오면에 의해서 또 인사 형살이나 형해살에 걸리고, 이런 사건 사고 일어나죠. 또 세살터울 인해했네, 아니지, 그래 인사신 형사를 다 걸리고, 이렇게 글자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내년에 사가 오니까, 그러면 일단 4개 글자 중에 어떤 글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계하고 있나, 이제 이걸 살펴보면은 내년에 나한테 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까 이걸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 예. 혹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기초과정 하시는 사람들은, 이미 중고급 하시는 사람들 다 아시지만은 지금 금방 들었기 때문에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형충파해 여기서 이제 읽어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점은 뭡니까? 점은 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점 치다 하는 영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주역은 점학이거든요. 주역은. 그래 공자 그렇다고 뭐 무속인은 아니잖아요. 공자님이. 그걸 가지고 점을 쳤다. 근데 명리도 이 뭡니까? 그냥 미래를 뭔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점이라 하죠. 좀 미래를 미리 막 내다보는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게 뭡니까? 주역이나 이거나 어떤 변화, 자연이, 우리 인간은 뭡니까? 자연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연이 변화하는 것들을 보고 충형 이런 걸 이제 읽어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점 잘 친다 이래 하겠지만, 우리는 정해진 어떤 레파토리를 통해서 변화하는 그 레파토리 속에 이걸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과정에 지금 이게 상당히 지금 시간이 좀 그한데, 지장간만 간단하게 자 여기서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지장간만 책에 그 바로 옆쪽에 책에 있지. 지장간도 원리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장간이 만들어지는 원리거든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지장간을 원래 다 외워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자, 옆에 이제 지장간 하겠습니다. 지장간. 자, 지장간이란, 그 책의 지장간이란 지지 속에, 이 땅 속에 숨겨져 있는, 이미 천간지지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천간의 글자를 지장간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숨겨져 있다, 지지에. 그리고 천지, 그 땅 속에는 하늘의 기운이 숨겨져 있다. 또 다른 각도로 이기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죠? 그 모든 만물에는,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에는 그 만물에 자기 기운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하늘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지배한다. 제가 기초 과정 처음에 할 때 이야기했듯이, 요거 지범은, 인이라는 글자는 지 자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하늘의 기운을 감춰져 있다, 드러나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있나 이거죠. 어떻게. 요 아까 이야기 지지는 역마와
그죠? 생지인 역마와 왕지와 고지로 구분한다. 그 생지는, 그죠? 생지는 어떻게 있다? 책에 이미 표해놨습니다. 병갑이라고 해놨습니다. 병. 원래는 지금 이거 뭐야 이거하고 좀 뭐고 월율 분야도라고 있어. 월율 분야도. 월에 태어난 월지에 있는 거. 그 월을 한 달 30일 중에 이제 그 월에서 어느 날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어느 기운이 있느냐 이거에 그 가름하기 위해서 생지는 제 책에 고 있습니다. 생지는 7716인가 이래요. 생지 밑에 해놨네. 생지는 한 달 30일 중에 7일 16일을 작용한다 해놨거든요. 이 30일 중에 그 작용하는 게 무토가 아니지. 그 조금 있다가요. 77 무병갑이거든. 무병갑은 그래 7일 16일 작용한다. 요래돼. 이거는 지금 월율 분야도인데 내가 태어난 날짜가 언제이냐에 따라서 어느 오행의 기운을 갖노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지장간을 논합니다. 우리가 지장간을. 그 지장간은 자 그래서 요거를 떠나서 지금 대개 인사신해는 역마입니다. 역마라고 했는데 인사신해는 거의 전부 다 무토가 다 여기는 무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걸 지금 대개 임상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작용력은 없다. 기운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작용력이 없다라고 임상을 하면 그럼 뭡니까? 결국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인사신의 글자들을 우리가 그 어떤 그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해보면은 이 무토는 나중에 토 얘기를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의 얘기만. 토의 얘기 보면 토는 전부 토들이 있잖아요. 근데 형충하고 나면 뭐합니까? 남는 거는 토만 갖고 있어. 이 토의 본질은 형충 안 한다는 얘기예요. 토의 본질들은. 토가 뭐 진솔충하든 뭐 충미충하든 뭐 하든 간에 저끼리 다 충하는 게 뭡니까? 그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글자들이 충을 하는 거거든요. 천간의 글자들이 충을 하는 건데 본질지 토들은 움직임 변화가 없다. 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에 대해서는 지금 지장간에서는 이게 대개가 아는 사람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무병갑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작용하고 안 하고는 그때 가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니까 인해는 제 책에는 병갑이만 있다 이래 있습니다. 책에는 고려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요거는 이 원률 분야다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완전히 그 병갑이 있다. 병은 뭡니까? 병은 이건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이 규칙에 의해서 이것도 하나의 변화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본질은 뭡니까? 인의 본질은 천간으로 올라가면 간목이죠. 야는 을목이죠. 야는 양의 토죠. 양의 토니까 무토고 야는 병화죠. 양화니까 야는 천간에 가면 정화고 야는 기토고 야는 경금이고 야는 신금이고 그죠? 야는 술토니까 무토니까 무토고 해는 임수죠. 자는 임계수 요건 기토 요거는 자기 천간으로 가면 지지에서 천간으로 가면 자기 본질의 천간의 글자입니다. 그래 지장간의 순비 천간으로 하늘로 봤을 때 갑이고 지 속에는 갑목이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지 본질거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병이란 글자는 한 계절 앞에 초입에가 있습니다. 한 계절 앞에 초입에 그죠? 초입에 여기 이제 이
병화가 여기 있거든요. 야의 천간의 글자가 병화잖아요. 그래서 천간의 글자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인이란 글자의 지장간에는 자기 본연의 거와 그죠? 앞에 한 계절 앞에 있는 병갑이란 게 지장간에 깔고 있더라. 그래서 무토와 무병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저 책에는 병갑이 있다. 병갑은 작용한다. 지장간이란 뭐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지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천간의 기운인데 야들은 그러니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래 써야 되는 쓰는 거는 항상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 그런데 아까 형충파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충하면은 야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야들이. 나중에 또 다시 그 구체화된 걸 말씀드리고 지금은 여기 지장간이 이 지지 속에 지장간이 숨겨 만들어지는 그 원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신의 글자는 생지는 그러면 사에는 사의 생지는 어느 글자가 있겠습니까? 지 본연의 건 뭐고? 지 본연의 건 병화가 있고 당연히 있고 또 한 계절 앞에 나가잖아요. 한 계절 앞에 신금의 하늘의 글자 경금이 있다는 거죠. 무병경이 있다는 거죠. 또 해는 지금 영마라는 글자 속에 있는 천간의 글자가 만들어지는 걸 말합니다. 야는 또 뭐 지 본연의 거 뭐 임수잖아. 그죠? 또 뭡니까? 한 계절 앞 초입에 있는 천간의 글자. 그죠? 무임갑인데 책에는 임갑만 있다. 이렇게 생지는 이렇게 해서 지장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지는 한번 볼게요. 왕지는 자기 도화래 도화. 순수 자기 기운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자기 오행의 기운. 순수 목이잖아 어른. 순수 목인데 여기서 지 음양의 것을 다 갖고 있다. 지 음양의 것을 다 갖고 있다. 요 지장간에 묘라는 이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는 하늘의 지가 숨겨져 있는 하늘의 글자는 지거와 음양의 것을 다 순수한 목이지만 음양의 것을 음과 양을 다 갖고 있다. 그죠? 요거 다 갖고 있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이 오의 도화는 여름의 이 도화는 지 본연의 것은 정화잖아요. 화의 음과 양을 다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래서 순수한 화고 순수한 목이고 이래서 기가 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탁하지가 않잖아. 다른 거는 다른 오행들과 이렇게 막 섞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야들은 고집이 세다니까 지금만 닦아야 있으니까. 자, 유는 닭은 지 본연의 건 뭡니까? 지 본연의 하늘의 기운은 신금이잖아요. 요거는 음이잖아. 양의 것도 갖고 있다. 그죠? 이거죠. 이 도화는 다 마찬가지죠. 이 자수의 도화는 그래 결국은 순수한 임계수 음양의 것을 다 갖고 있다. 도화는 다른 오행과 섞이지 않았다. 문제는 이거예요. 창고, 화계. 그 화계란 창고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양의 토입니다. 지 본연의 거는 무토죠. 무토인데 어떻습니까? 지 본연의 거는 무토지만은 요거는 지금 요 계절이 야들은 토들은 계절이 넘겨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 절기에 있는 글자들인데 보면은 지 바로 앞전에 요 같은 방위에 있는 바로 앞에 글자 을목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한 계절 앞에 거 가장 강한 기운 계절 앞에 그죠? 요거 개수 그죠? 개수도 있고 또 지거 무토도 있고 그래서 을개물을 갖고 있다. 그래 지장간 진토의 지장간에는 4개의 것을 갖고 3개를 갖고 있는 거죠. 오행이 3개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미토는 미토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바로 앞에 거. 일단 지 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지토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바로 앞에